183페이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그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란 부자들이 벌 주기에 만들어진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은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세금의 목적은 부자들을 벌 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그 법률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맛을 보게 된 정부는 식욕이 왕성해졌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정반대란다. 내 아버지는 정부 관료고 나는 자본가지. 우리는 똑같이 돈을 받지만 우리의 성공력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로 평가된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정반대란다. 내 아버지는 정부 관료고 나는 자본가지. 우리는 똑같이 돈을 받지만 우리의 성공력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로 평가된다. 내 아버지는 돈을 쓰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보수를 받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돈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람을 고용하냐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조직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인 거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걸로. 하지만 내가 일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적게 고용하고 최대한 돈을 적게 써야 하며 투자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다? 그 구조조정. 적당한 구조조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 위험한 건 그거예요. 뭐냐? 공무원들은 자를 수는 없게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나라는 일반 회사도 자를 수 없는 되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냥 100명 뽑았다가 사업이 이제 10명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90명 자르는데 우리나라는 100명 뽑았다가 한두 명만 잘라도 걔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잡혀가.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간해수공업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근데 가족끼리 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한계가 있거든. 몇 년 하다 닫아야 돼.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는지, 관공서를 다녔는지, 그리고 장사를 했는지, 패러다임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목표가 전혀 다르거든. 정부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게 되지.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아버지는 존 F 케네디와 평화봉사단을 좋아했다.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던지 어머니와 함께 평화봉사단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에 가는 봉사자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늘 예산을 더 타내서 당신이 일하는 교육부는 물론 평화봉사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받아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타내는 일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아닌 거죠. 완전 짜증나요. 우리 태권도 애들 그 시합 갈 때 이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들은 지원받으면 좋지. 우리는 그거 하려 완전 신경 쓰고 뭐하고 돈 나중에 받아서 돈 이미 우리 돈 다 써 쪼가리 다 나고 완전 짜증나거든요. 하지 말라고 다음부터는 지원받는 거. 아니 이제는 돈 먼저 내라고 하고 나중에 어쨌든 학부모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밖에 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맨날 우리가 먼저 다 했다가 나중에 돈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언제 나와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완전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재산 없어지는 거야. 맨날 비행기표랑 그런 거 카드로 다 긁어놔가지고 다 돈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막. 그렇죠. 12살 무렵 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공무원들은 다 게을러 빠진 강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로부터는 부자들이 대단히 탐욕스러우며 그러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의 말씀 모두가 일리가 있었다. 다만 밖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자본가 밑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아버지 말이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공무원은 게으른 강도고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들은 다 이런 얘기 이 책이 25년 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기요사키가. 기요사키는 그때가 50년, 60년대였으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일단 공무원들은 벌진 않잖아요. 세금을 예산으로 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기만 하지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벌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아버지는 로빈후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내가 봐도 로빈후드는 어쨌든 법치국가에서는 도둑이죠. 네. 법치국가가 아닌 법이 없는 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로빈후드는 그냥 도둑이고 잡으면은 형무소 보내야죠. 그러나 세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법의 통과가 가능했던 대중이 경제학의 로빈후드 이론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정치하면서 사회주의 이론을 쓰는 사람들이 그 국가마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에게 빼앗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말이다. 문제는 돈에 대한 정부의 식탐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얼마 안가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집 하나밖에 없는데 세금을 3억인가 냈다는 그런 유튜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 한 채면 봐줬잖아요, 세금을. 근데 집 한 채여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꼭 문제라고 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만 봐주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외국에도 1가구 1주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기회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업은 항해 시대에 널리 보급된 것이었다. 대항해 시대. 언제죠? 대항해 시대. 20년 전? 대항해 시대 하면 15세기, 16세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해요. 그때 범선 막 돛달고 도출 내려라 도출 올려라 하면서 5대양 6대주로 막 나가던 때 대항해 시대. 그때가 왜 중요해지냐면요, 그때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그 법인도 생겨났지만 주식도 생겨났지만 지도가 정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지도가 좀 세밀하진 않았거든요. 대항해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도 됐지만 항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침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세밀하게 그리게 되고, 부자들을 항해 시 자산의 상실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나온 것들이 각종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캐리비안 해적? 아니, 캐리비안의 해적 맞나? 네. 그게 그 시절이에요? 네. 그런 대제 쓰잖아. 영국은 돛단 네. 뾰족하고 돛단 거.
캐리비안이 저 어디잖아. 중남미. 쿠바 그쪽을 얘기하는 걸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에서 그쪽으로 오는 거지. 대서양을 건너서. 그 다음에 만나로 치면 원피스 같은 게 그 대항해 시대잖아요. 이거 돛담배들 막 타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고 그런 것들은 다 대항해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또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게 게임에도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대항해 시대를 모티브로 한 게임이고. 부자들은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립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항해에 필요한 자금을 냈고 기업은 선원들을 고용해 신분들의 보물을 찾게 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업은 회사를 만들기 전에 귀족이라든가 왕족? 임금이 몰빵했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돌아오는 배들도 생기니까 위험한 거야. 아무리 왕실이 재산이 많고 귀족들이 재산이 많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한 귀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왕은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그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야, n분의 1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법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배가 몇 개 안 돌아와도 뭐 귀족하고 왕족들이야 깔짝이지 뭐.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꿔지는 거니까. 만일 그 과정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 국한되었다. 투자한 돈,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게 유한 책임이잖아요. 유한 책임. 그 개인 사업자하고 주식회사하고 뭐가 다르더라고요? 번호. 주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무슨 책임이죠? 아, 그 번호. 주민번호. 아,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이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다 날리잖아. 근데 주식회사는 내가 투자해서 날려도 그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위험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5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변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식한 얘기를 하냐면 왜 그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와요. 외국에는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 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은 손실을 본 거야, 그 사람은. 그랬다고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은 손실을 봤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집하고 밥까지 팔면서 그 회사를 살려야 돼?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면 이 회사 망하는 걸 놔두는 게 좋을지, 그 사람도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살아나는 회사 하면 살리겠지.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살리다가 나도 망할 것 같으니까 손 뗀 거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자고 우리가 주식회사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점점 작아지고 가내수공업이 되면 가족들이 그 일에 매달리면
그게 진짜 훨씬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일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면 요즘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그림은 기업 구조가 우리의 개인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처대조의 외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점차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들이 갈수록 각종 세금법을 이용해 기업 소유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센티브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정부는 갈수록 중산층에 집중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한 게 이게 나쁜 뜻으로 보면 되게 나쁜 거지만,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삼성 입장에선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게 나아요? 외국에 저렴한데 공장 짓는 게 나아요? 외국에 낫죠. 근데 요번에 지금 평택인가 어디 또 짓잖아요. 삼성 공장은. 왜 지을까요? 이건희가 아직 안 돌아가셔. 그거는 이제 내가 또 다른 저번에 얘기한 거고, 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랑 얘기했는데 뭔가 지원해 줬겠지. 이거 뭐 땅을 뭐 몇 년 동안 공짜로 쓰려냈거나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저 뭐 해준다고 했거나 뭐 그런 걸 했겠지. 그 대신 지자체 입장에서 이익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 그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가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원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몇십 년 전부터 미국도 이렇게 해요. 미국도 우리가 현대공장, 삼성공장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세요. 땅 50년 무상. 고속도로 우리가 놔줄게 이렇게 하잖아. 미국도 그래요. 186페이지 볼까요? 자, 개인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그죠? 이게 어디로 가냐면 기업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지. 이게 지금 개인 대차대조표에서 기업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투자? 개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거쳐서 자기한테. 법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가 따로 있잖아. 내가 개인 사업자는 손익계산서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일부러 잘하는 사람들은 통장도 나눠놓고 장부도 쓰고 이러지만,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내 쓰는 통장에 그냥 입출금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되게 메리트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죠. 나중엔 이게 회사 돈인지 내 돈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얘가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라도 뭐를 해야 된다? 슈퍼면 슈퍼마켓 통장 따로 있고, 술집이면 술집 통장 따로 있고, 이거는 해야 돼요. 통장은 일단 따로 해놓고 귀찮지만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는 해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그 통장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전출납부 손익계산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일단 가게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저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니까 그냥 자기 통장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186페이지 개인 손익계산서, 기업 손익계산서, 개인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 우리는 뭐다? 이 186페이지에 나온 이런 재무제표를
누가 더 잘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큰 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개인 사업자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준비가 잘 돼야 나중에는 내가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에 주식회사 통장을 잘 관리할 거라는 거죠. 주식회사 통장을 잘 관리 안 하면 이건 내가 100% 투자했는데 내가 좀 돈 갖다다 쓰지. 그게 횡령이에요. 그게. 네. 아무 상관 없이 주식회사의 돈이 그 사장한테 가버리는 거. 개인 사업자는 뭐 갖다 쓰든 뭘 하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186페이지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누리를 안겨준다. 나는 한 분은 사회주의자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자본주의자인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자의 철학이 더욱 일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부자들에게서 빼앗자고 말하는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질을 그리 찾아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산층이 될 것이다. 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말이다. 이게 우리가 개인 사업자만 해봐도 그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월급 받는 사람에 비해서는 꽤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미리 작업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금은 먼저 다 내고 12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안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개인 사업자만 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절세 방법들에 딱딱딱딱 해당되는 거를 미리 해놓으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세금들이 있죠. 선생님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나? 네. 187페이지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지를 길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산층이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뭐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는 이들을 앞지르는 걸까? 일단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법이 통과되고 나자 정부의 금고에 현금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행복했다. 돈은 정부 관료들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직장과 연금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장이 정부 계약을 따르는 형태로 말이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정부의 이상적인 관리 방식은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할당된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지금 일반 사업자들은 돈이 남길 수 있다면 남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남길 수 있어도 남기면 안 돼. 줄어들. 그러니까 맨날 연말 되면 도로 뜯고 멀쩡한 도로. 그게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걔네도 예산을 못 쓰는 건데 결국은 그 돈 다 버리는 거잖아. 땅 팔 필요 없는데 또 땅 파고 이거 할 필요 없는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4개로 나눠야 돼. 4, 4분기로. 일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사업가들은 예산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 능력으로 칭송받는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는 보다 낮은 소득계층에게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 법안에 찬성한 자들, 즉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도 말이다. 이거 이제 예산은 계속 써야 되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뭐냐면 가장 무난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자본가들은 금융지식을 활용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다시 기업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기업을 구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기업은 법정 문서에 끼워져 있는 서류처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기업은 다 페이퍼 컴퍼니죠. 어떤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령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만 실은 유령 회사가 아닌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죠.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처럼 말이다. 기업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공장이나 일단의 사람들도 아니다. 기업은 영혼이 없는 합법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법적 서류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하였다.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전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개인하고 다른 거는 개인은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반면에 기업은 먼저 쓰고 남는 돈에서 이제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전쟁은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투가 발발했고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은 늘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에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기만 한다면 이들 역시 부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고 안전하고 좋은 곳을 취직하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움찔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장인이라도 내가 이런 걸 알고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말이나 밤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가가 받을 수 있는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득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니까 오히려 지금 알바자리도 없어지고 막 이러는 지경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면 미국처럼 그렇게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든지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다리를 타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직장 관두고 사업에 전념하고 키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늘날 평범한 미국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1년에 5달러를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보기에 이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둔다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그것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불똥을 튀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벌을 주려 할 때마다 부자들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그들은 대응한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과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